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오늘 치러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대해서 일단 수능 출제위원장은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난이도를 고르게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긴급 점검에서 이번 수능의 난이도 그리고 남은 대입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오규석 메타인 컨설팅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하루 종일 좀 바쁘게 좀 지켜보셨을 텐데 예. 지금 뭐 전반적으로 무리 없이 진행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우선 매번 수능일마다 걱정하는 뭐 입시 한파도 없었고요. 네. 일부 고사장에서 정전이나 이런 일부 이슈들이 있긴 했지만 뭐 전반적으로 큰 뭐 차이 없이 무난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번 수능 전에 킬러 문항 배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쉽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좀 그런 우려가 있었죠. 근데 네네. 이제 과목별로 좀 뜯어보면 네. 예, 국어 같은 경우도 실제로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예, 50% 정도 유지된 EBS 연계율을 보여주면서도 실제로 지금 9월 평가 또는 이제 작년 수능보다는 비슷한 건 다소 좀 어려웠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네. 다만 예전하고는 좀 달랐던 부분이 뭔가 이제 배경 지식이 필요한 어려운 지문이나 긴 지문을 활용하기보다는 이제 문제 내의 어떤 선지를 좀 세밀하게 이렇게 좀 세팅을 하면서 네. 뭔가 이제 학생들에게 좀 이제 추론 능력, 어떤 그런 사고력을 묻는 그런 형태로 변별력이 확보됐다 이런 평가고요. 뭐 수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킬러 문항은 지금 배제가 되었다 이런 부분이지만 그 이외에 이제 고난도 문항을 적절하게 배치하면서 작년보다는 이제 좀 약간 쉽거나 비슷하게 그렇게 좀 평가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영어는 9월 달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 조금 이제 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이제 작년이 아니라 9월 평가하고 거의 좀 비슷하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이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워진 그런 느낌입니다. 킬러 문항이 빠졌는데도 난이도는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좀 올라갔다고 네, 보시는데 맞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봤을 때 올해 출제 경향이나 좀 특이하게 볼 만한 점이 또 있을까요? 예, 뭐 오늘 오전에 교육관련 평가원장이 이제 브리핑이 있었죠. 브리핑이 있었는데 뭐 그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압축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 과정에서 이제 변별력을 확보하겠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회 또는 과학과 같은 탐구 과목 어떤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겠다. 크게 보시면 그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일단 탐구 과목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으나 국어, 영어, 수학 지금 이 이제 주요 과목에 대한 좀 평가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평가원에서 이제 발표한 그 내용과 어느 정도 부합된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예전에 수능 끝나면 한 보름 정도는 놀았던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않죠? 수시 일정이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일정이 맞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당장 이제 이번 주말부터 이제 전국 주요대에서 이제 면접 또는 논술이 이제 실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시 모집 이제 합격자 발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12월 15일 네. 그때 이제 최초가 발표가 되고요. 21일까지 최초 합격자 등록이 완료되면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충원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능 성적 발표는 이제 12월 8일이고요. 실제 네. 정시 원서 접수는 내년 1월 3일부터 6일까지 그렇게 진행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입 박람회 소식이 강원도 내에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이제 아직 일정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다만 이제 최근에 네. 어떤 이런 어떤 뭐 각 교육청별 네. 박람회가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활성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이와 관련돼서 이제 뭐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네. 뭔가 이제 발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 일정이나 장소 등을 체크하셔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꼭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수능에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은 N수생이 네. 급격하게 늘었다는 겁니다. 뭐 엄청나게 늘어서 28년 만에 거의 최고치라면서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올해 N수생 비율이 35%가 넘어가요. 네. 이제 수능 체제 이후에 이제 역대 두 번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N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들하고는 달리 이제 수능 학습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일반적으로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히나 이제 상위 등급에서는 이제 고3 학생들이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문제는 이제 이 N수생들이 증가하면서 이제 정시보다 오히려 수시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N수생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시 지원 비율은 상당히 낮아요. 낮은데 이 친구들이 이제 같이 수능을 응시를 하게 되면서 이제 특히 이제 1등급에서 보통 저희가 한 3등급까지 얘기하는 상위 등급, 이제 그 등급대에 이제 고3 학생들, 기존에 어떤 그 등급을 맞아왔던 그 학생들은 좀 등급 변화라는 그런 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내년, 이제 뭐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이제 최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새롭게 적용하는 대학들도 많아지고요. 또 이제 의대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죠. 의대 이제 정원 확대. 이런 부분이 만약에 결정이 된다 그러면 특히 이제 최상위권 N수생들이 많아지면서 조금 더 수능 최저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충족하는데 조금 더 이제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또 앞으로 논술 면접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정시에 대한 정보 수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할 게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어떤 대입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정확한 가채점이 먼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정확한 가채점을 바탕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지원한 대학의 뭐 면접이나 논술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지원 실제로 이제 응시를 할지 그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 텐데요. 간혹 이제 가채점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이제 충족이 되지 않는다라고 미리 예단하고 이제 시험을 응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수능 최저가 충족된 어떤 그런 사례들이 간혹 있다 보니까 만약 본인의 어떤 가채점 성적이 어떤 이제 등급 간 경계에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좀 응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남은 시간이 이제 많지가 않습니다. 당장 이제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스타트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한 대학의 어떤 면접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강원도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시로 시험 보는 학생들이 거의 90%가 넘기 때문에 따로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강원도 학생들에게 조언해 주실 말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일단 특히 이제 지역 내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좀 전에 잠깐 언급드렸지만 최상위권 대학들이 수능 최저 기준 새롭게 적용하는 전형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생깁니다. 특히나 이제 지역 특성상 학생부 교과 전형, 저희가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 그 전형을 많이 활용하게 될 텐데요. 이제 뭐 연세대나 한양대처럼 이제 새롭게 수능 최저를 신설한 대학들이 지금 있고요. 아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학교 생활 위주로 수시 준비를 해왔을 텐데 이제 이 이외에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본인들이 계획을 잘 세워서 수능 최저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미리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머리를 비우고 이제 찬찬히 또 다음을 또 위해서 준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